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피로감, 무거운 몸,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이야기들,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평소 우리가 무심코 먹는 기름과 음식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 그리고 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세포를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쌓은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노년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비밀을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볶을 때 퍼지는 고소한 향은 높은 온도에서 기름이 변성되었다는 신호로 이런 향이 진할수록 몸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기름은 가열되는 즉시 산화와 산패가 진행되며 특히 벤조피렌과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향과 풍미만 보고 안심하기 어렵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어떤 기름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가 세포막의 유동성과 산소 투과성에 직결되고 결과적으로 맑은 컨디션과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정제 과정에서 유기용매나 강한 산과 염기를 사용하는 정제유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잔여 위의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장기적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고 저온에서 압착한 압착유, 그 중에서도 저온 압착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름의 종류 역시 성질이 다르다. 보통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나누는데 트랜스지방은 인위적으로 구조가 바뀐 만큼 해로움이 가장 크고 포화지방도 과잉이면 불리하며 불포화지방을 기본으로 하되 품종과 사용법을 가려야 한다. 불포화지방 가운데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는 열과 산패에 대한 내성이 서로 다르다. 오메가3은 몸에는 유익하지만 산패에 매우 취약해 열을 조금만 받아도 구조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오메가6은 상대적으로 열에는 강하나 과다 섭취 시 몸에 불리할 수 있으며 오메가9는 그 중간적 성격을 띈다. 따라서 샐러드나 완성된 음식에 뿌려 생으로 먹을 때는 오메가3이 풍부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가열 조리가 불가피할 때는 오메가9가 높은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를 택하는 식으로 용도에 맞게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열이 필요할 때도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온도는 낮게, 시간은 짧게, 그리고 한 차례 사용한 기름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기름을 반복해 달구면 유해물질의 생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건강 리스크가 커지므로 과감히 폐기하는 편이 안전하다. 일상 식단의 방향성 또한 중요하다. 피자나 치킨, 삼겹살처럼 서구화된 기름진 식사가 잦으면 오메가6 섭취가 과도해지기 쉬워 전반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이런 식습관은 머리가 멍해지고 쉽게 피로하며 안색이 누렇게 뜨는 체감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건강한 기름과 건강한 사용법은 한 쌍이다. 저온 압착과 같은 공정을 거친 우수한 품질의 기름을 고르고 조리 맥락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며 불필요한 고온 조리와 재사용을 줄이는 생활 원칙을 지키면 세포막의 상태와 대사 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정렬되고 이는 일상의 컨디션과 장기적 건강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준다. 암은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습관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운동 부족,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이 모두 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생활 패턴이다. 의학적으로 볼 때 암은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저산소 상태에 빠졌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세포가 산소를 안정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세포는 살아남기 힘들고 오히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발효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암세포만 살아남아 증식한다는 것이 다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는데 세포 내산소 공급이 30%가량 줄어들면 세포가 분열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거나 돌연변이가 발생해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정상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을 함께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해도 발효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상세포는 점차 사멸하고 암세포만이 남아 성장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세포가 산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포로 산소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을 통과해야 하는데 세포막이 건강하고 부드러워야 산소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다. 만약 세포막이 딱딱하거나 손상되면 산소의 흡수는 원활하지 못해 세포는 쉽게 저산소 상태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암 발생의 위험이 커진다. 결국 세포의 호흡과 산소 공급은 단순히 폐나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막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세포막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감싸고 있는 얇지만 중요한 구조로 세포가 형태를 유지하고 외부와 내부의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이다. 이 세포막의 주성분은 바로 지방으로 우리가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세포막의 성질이 달라진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세포막은 부드럽고 유연해져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지만 나쁜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세포막은 점차 딱딱하고 경직되어 필요한 물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 호흡과 대사 과정이 방해받아 질병 발생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지방은 기본적으로 글리세롤이라는 머리 부분과 지방산이라는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지방산의 구조에 따라 크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으로 나뉜다. 포화지방은 구조가 일자로 곧게 뻗어 있어 서로 겹쳐지기 쉬워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으로 버터나 삼겹살의 비계가 이에 해당한다. 불포화지방은 구조가 여러 번 꺾여 있어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주로 식물성 기름에서 발견된다. 트랜스지방은 불포화지방에 인위적으로 수소를 첨가해 일자 구조로 변형시킨 것으로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체에 가장 해로운 지방으로 알려져 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세포막을 경직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반면 불포화지방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산소와 영양분의 투과성을 높여 세포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돕는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불포화지방이며 그 중에서도 어떤 불포화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느냐가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된다. 세포막의 질이 곧 세포의 생명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의 종류와 섭취 방식은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니라 질병 예방과 직결된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불포화지방산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오메가3과 오메가6이며 이 둘의 균형이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오메가3은 5번에서 6번까지 구조가 꺾여 있어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투과성을 높여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드나들 수 있게 한다. 반대로 오메가6은 2-3번 꺾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열에는 강하지만 세포막을 점점 딱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다. 오메가9는 이들 사이에 중간 성격을 띠며 비교적 안정적인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이 지나치게 서구화되면서 오메가6의 섭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피자, 치킨, 삼겹살 등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이 일상화되면서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15대 1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불균형해졌다. 이상적인 비율은 4대 1 이하이며 이보다 더 낮아질수록 암세포 억제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오메가3이 풍부할수록 세포막은 유연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세포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대로 오메가6이 많을수록 세포막은 경직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심지어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4대 1을 초과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70%가량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으며 반대로 이 비율이 2.5대 1 이하로 유지될 경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의도적으로 오메가3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들기름이나 아마씨유와 같은 오메가3이 풍부한 기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름을 가열할 때는 오메가9가 많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며 이는 단순히 영양 균형을 넘어 암과 각종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생활 원칙이 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름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름은 크게 정제유와 압착유로 나뉘는데 정제유는 화학적 용매와 강산, 강염기 같은 물질을 사용해 지방을 분리한 뒤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잔여 화학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발암 물질을 조금은 포함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압착유는 원재료를 직접 눌러 짜내는 방식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소 파괴가 덜하다. 특히 참깨, 들깨, 아보카도, 올리브 같은 과육에서 얻는 기름은 압착만으로도 충분히 추출이 가능해 품질이 높으며 저온에서 압착한 제품일수록 발암물질 생성 위험이 적고 원래의 성분을 잘 보존할 수 있다고 소환향이 진하게 나는 기름일수록 고온 압착이 나볶음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아 벤조피렌 같은 유해물질이 생겼을 수 있으므로 향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제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리법에 따라 선택해야 할 기름도 달라진다. 오메가3이 풍부한 기름은 산패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열하지 말고 샐러드나요? 겉에 그대로 뿌려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반면 가열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오메가9가 풍부 해열에 강한 아보카도, 유나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한다. 튀김 요리를 한다면 온도를 낮추고 조리 시간을 짧게 유지하며 한 번 사용한 기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같은 기름을 여러 번 달구면 발암 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기름을 고른다는 것은 단순히 맛이나 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공정, 성분, 그리고 사용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든 고품질의 기름을 선택하고 조리 목적에 따라 맞는 종류를 구분해 사용하며 불필요한 고온 조리와 반복 사용을 피하는 것이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소를 저장하는 핵심 장기인데 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름은 소화 과정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이 원리를 이용해 간을 청소하는 방법이 만들어졌다. 흔히 리버 플러시라고 불리는 간 청소법은 단기간에 담즙을 대량 분비시켜 담도에 쌓인 찌꺼기와 담석을 배출하게 돕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방간이나 만성 피로를 호소하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꾸준히 시행한 뒤 호전된 사례도 보고되었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토요일 아침까지만 식사를 하고 금식을 유지한 다음 밤 10시쯤 올리브유와 흔CC와 자몽 주스 90cc를 섞어 한 번에 마시고 천장을 바라본 채 30분 정도 누워있다가 그대로 잠을 잔다. 다음날 아침에는 물 1리터에 소금 티스푼 1스푼을 섞어 마시면 전날 섭취한 기름이 강하게 작용해 담즙을 한꺼번에 분비시키고 담도 안에 있던 노폐물과 담석이 배출된다. 이러한 방법은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머리가 멍하고 쉽게 피로하며 얼굴빛이 누렇게 되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간 청소는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후에는 점차 간격을 늘려 6달에 한 번 정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을 통해 간은 정기적으로 부담을 덜고 본래의 해독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실천하면 피로 회복과 대사 균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간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서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슈퍼푸드로 꼽힌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라이코펜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고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꾸준히 섭취하면 위암 발병률이 27%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전립선암의 경우 생토마토를 섭취했을 때 발병 확률이 11% 줄었고 조리된 토마토를 먹었을 때는 무려 19%까지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폐암과 유방암에서도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하면 발생이나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토마토의 효능은 암 예방에 그치지 않고 남성 갱년기 개선, 눈 건강 보호, 심혈관 질환 예방, 식욕 억제에도 이어진다.
남성 갱년기의 경우 정자의 운동성이 부족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에서만 운동성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지아잔틴을 풍부하게 함유해 황반변성 예방 효과가 크며 미국에서 장기간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양소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황반변성에 걸릴 확률이 35%나 낮았다. 심혈관 건강과 관련해서는 토마토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약 5단위 정도 낮추며 혈관 내 피세포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영국 연구진은 토마토 섭취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 관리에도 유익하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섭취 방식인데 토마토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려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반드시 익혀 먹는 것이다. 토마토를 88도에서 30분간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35% 상승했다는 연구가 있다. 둘째는 껍질째 먹는 것이다.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의 상당 부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어 껍질을 제거하면 영양소 손실이 크다. 셋째는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유와 함께 볶거나 겉와 곁들이 면 흡수율이 크게 향상된다. 따라서 방울토마토처럼 껍질 비중이 높은 종을 자주 섭취하거나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가열 조리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욱 이롭다. 결국 토마토는 암 예방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동시에 책임지는 식품으로 하루 1개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건강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토마토가 아무리 뛰어난 슈퍼푸드라 해도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토마토에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평소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토마토를 많이 먹었을 때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경우에는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덜 익은 토마토, 즉 녹색을 띠는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솔라닌은 감자의 싹이나 껍질에 들어있는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구토, 복통, 어지러움, 심한 경우에는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는 반드시 완전히 익힌 후 먹어야 하며 덜 익은 상태의 토마토를 과량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토마토가 후숙과일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충분히 붉게 익은 상태에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특정 음식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토마토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코펜과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소화장애나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토마토는 하루 1개 정도를 기본으로 하되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다른 채소와 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결국 토마토는 암 예방과 전신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지닌 식품이지만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덜 익은 토마토의 독성, 과도한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방식으로 먹어야만 진정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검사가 다 유용한 것은 아니다. 먼저 권장되지 않는 검사를 살펴보면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불리는 PET는 방사성 물질을 몸속에 주입해 활발한 대사 활동 부위를 찾아내는 검사로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일반적인 검진 목적으로는 부적절하다. 방사선 노출량이 일반 엑스레이의 100배에 달해 오히려 검사를 받다가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사소한 염증까지 포착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유발하기도 한다. 복부 CT 역시 췌장이나 신장 같은 깊은 장기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방사선 노출이 크고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장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권고되지 않는다. 뇌 MRI도 편두통이나 치매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찍는 것은 효과가 적으며 암 표지자 검사 또한 피검사 수치만으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미 암이 확인된 환자의 재발 여부를 추적하는 보조적 도구로만 적절하다. 심장 초음파 역시 심부전이나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진 목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 반대로 반드시 권장되는 검사도 있다. 복부 초음파는 간과 담도, 췌장,
신장 같은 주요 장기를 방사선 위험 없이 확인할 수 있어 2년에 한 번씩은 시행하는 것이 좋다. 갑상선 초음파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며 완치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만큼 4, 5년에 한 번씩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뇌혈관을 확인하는 뇌MR는 평생에 한 번쯤은 권장되는 데 이는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치명적인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동맥 초음파 역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40대 이후에는 반드시 한 번쯤 받아야 한다. 기본 혈액 검사도 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장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반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시경과 초음파 같은 검사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진 기관을 선택할 때 사의 전문성과 검사 환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본 검진만으로는 모든 암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추가해 조기의 위험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조기 발견이야말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지나친 과잉 검사를 피하면서도 꼭 필요한 검사를 빠짐없이 챙기는 균형 잡힌 태도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된다. 의사가 되는 길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고통을 함께하는 여정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죽음과 절망을 떠올리지만 현대의학은 이미 큰 진전을 이루어 암을 더 이상 무조건적인 죽음의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며 꾸준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암 역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만성 질환으로 다스릴 수 있다. 실제로 환자들이 암으로 사망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암세포 자체가 아니라 암이 제어되지 못하고 여러 장기로 전이되며 장기 부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찍 발견해 치료하면 암 때문에 생명을 잃을 이유는 없다.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암을 발견하기 어렵고 최소한의 범주만을 다루므로 스스로 꼭 필요한 검사를 보완해야 한다. 이 점을 소홀히 한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 독한 항암제를 견디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검진은 필수이고 식습관 관리와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이 함께 따라야 한다. 의사의 개인적 경험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인턴 시절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던 환자의 손을 매일 잡아주며 마음을 위로했던 기억은 단순한 치료 행위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환자가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던 순간 진정한 의사의 역할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의사란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고통에 공감하며 곁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길은 의사와 환자 모두의 공동 노력 속에서 완성된다. 환자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의사는 전문 지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봄으로써 치료와 위로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렇게 육체와 정신을 함께 보살피는 과정에서 우리는 암이라는 두려운 존재조차 이겨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잃기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건강의 소중함을 지금 이 순간부터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